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바닥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는 2차 전지가 안 좋을 만한 부분들은 뭐 전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쪽에 또 많은 관심들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이슈들을 보게 되면요. 뭐 LG 엔솔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뭐 눈물의 결단 테슬라 배터리에서 LG 화학 대신에 뭐 NLF 그리고 뭐 에이프로 테슬라용 각형 배터리 장비를 뭐 낙점을 했다. 그리고 뭐 전고체 기반의 양극 기술 구현을 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 결국에 뭐 전고체 쪽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슈 부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뭐 전고체 쪽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네요.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전고체 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로봇 쪽. 로봇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그 로봇 구현 속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현 시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배터리의 온도라든지 그 배터리의 사용 시간 부분들을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LG 엔솔이 또 전고체 쪽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성을 좀 키워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릴 이야기들은요. 일단 인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EV 쪽에 대한 부분들의 둔화 구간에서 ESS 쪽에 대한 부분들에 얼마나 메우는지 그게 이제 주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PPT로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쯤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헤드라인은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EV 캐즘 속에 왜 다시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지. 자, 사실 지금 EV 캐즘이 어떻게 보면은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일단은 4분기 영업 손실까지도 찍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LG 엔솔을 다시 방어주처럼 보기 시작을 했을까요? 자, 일단은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뭐가 있습니까? 인터 배터리 2016이 있어요. 자, 이게 일단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전기차가 둔화인 건 사실이지만 LG 엔솔은 이걸 무엇으로 메꿀 것이냐, 그리고 그게 숫자로 확인이 되냐, 그 기대감이 일단은 지금 소폭 들어와 주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NE 리서치가 지금 2월 4일 날 발표한 집계를 딱 놓고 봐도요. 현재 2025년도 글로벌 EV 배터리 사용량이요. 현재 딱 봐도 1187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무려 31.7%까지 늘어난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CATL이 거의 464.7기가와트시, 그리고 BYD 같은 경우도요, 194기가와트시,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도 108기가와트시 정도까지 뭐 일단 뭐 3위를 유지를 했지만 사실상 지금 격차 차이는 꽤 크죠. 자, 그럼 여기서 시장이 잘 안 보는 변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은 같은 CNE 2월 4일 자료에서 BYD가 유럽 배터리 사용량이요. 2025년도 14.9기가와트시로요. 전년 대비 200% 이상 급증을 했다라고 적시를 했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가격 압박이 더 빨리 세질 수가 있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상 배터리 시장이 지금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흔히들 알고는 있지만 BYD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숨겨진 변수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사실 유럽 쪽에서는 사용량에 대한 부분들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의 성장이 아니라 세 자릿수, 그것도 100%가 아니라 200% 급증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 압박 가속화가 신호탄을 쏘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아마 주요 기관 매체들은 수급을 넣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힌트를 또 찾고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요, 1월 29일에 내놨던 부분들이 2026년도 경영 계획이에요. 성장과 수익, 그리고 긴축, 이 세 가지를 내놨는데요. 2026년도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중후반, 그리고 20%대의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중단이익의 퍼센트, 결국 뭐 수익성 회복의 전환이라는 거죠. 그리고 캐펙스 쪽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40% 이상의 축소 목표를 제시를 한 거죠. 이건 말 그대로 현금 흐름을 창출하겠다, 그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EV 캐즘의 장기화에 대응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긴축에 대응을 하고, 또 동시에 수익성의 방어를 병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투자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기업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주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이 뭔가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에 대한 성장 가치성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투심은 분명히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또 같은 발표에서 2016 ES 쪽에 대한 부분들은 캐즘을 메울 핵심 카드에 대한 부분들은요, 신규 수주를 지금 90기가와트시 플러스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서 ESS 쪽에 대한 부분들의 생산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줄인 게 아니라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80% 이상을요, 어디에 둬요? 북미 쪽에 비중을 80% 이상 두겠다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적 변동성은 왜 이렇게까지 컸는지 그 이유를 딱 놓고 보면은 이창실 CFO가 1월 29일 날에 발언을 했던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주요 고객의 EV 판매 둔화로 매출이 일단은 감소는 했지만 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믹스라든지 그리고 원가의 효율, 인센티브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판매 둔화로 인해서 매출이 내려간 건 맞지만 반대로 수익성은 개선이 됐다라는 게 카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CFO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매출은 줄었지만 수익성은 좋아졌다. 그러면 이 말은 즉슨 ASP가 방어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결국 EV 캐즘이 길어지면요, 사실상 이 가이던스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요, 구조 재편에 대한 부분들의 신호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서도 일단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2월 6일 날 보도했던 내용처럼 회사는 스텔란티스가 보유를 하고 있는 캐나다 넥스트 스타의 에너지 지분 약 한 49%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100달러에 사들여 가지고 100% 자회사로 전환을 하기로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구조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결국에 전략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캐파에 대한 부분들의 재배치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LG 엔솔이 EV 쪽에 대한 부분들에 축소를 시키면서 ESS 쪽은 북미 쪽을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얘네들이 지금 캐나다 쪽에 대한 부분들에 넥스트 스타의 에너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 지분을 가지고 이미 100달러의 인수를 진행을 했고요. 전환 완료에 대한 목표를 6월 말에 진행을 해요. 100% 자회사로 전환을 하죠. 그러면 이게 의미 자체를 캐파를 재배치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LG 엔솔이 지금 완전히 방향성 자체를 ESS 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으로 프레임을 변경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러면 EV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차에 들어가는 동력원이라고 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ESS 쪽은 뭐죠? 전력망에 붙는 초대형 물류 탱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46 시리즈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300기가와트시 플러스 이상의 수주 잔고를 확보를 했다라고 1월 29일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ESS 쪽 같은 경우는 누적 수주 잔고가 지금 140기가와트시 플러스로 이상 확보를 했다라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월 29일 날에. 자,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중국발 이슈예요. 이 중국발 LFP 가격 인하 압박이 결국에는
유럽까지 만약에 더 빨리 번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EV 마진이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눌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LFP에 대한 부분들의 고전압이나 미드니켈 그리고 LMR 쪽에 대한 부분들의 46 시리즈로 라인업을 넓히고 캐펙스를 40% 플러스로 줄여서 가동률과 현금 흐름을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LG 엔솔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가이던스를 세 가지 제시했잖아요. 얘네들이 올해. 그래서 캐펙스를 40% 축소를 하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걸 대응하는 것 같아요. 중국발 LFP.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으로 일부 방어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본연에 하고 있었던 사업성을 좀 죽이고 ESS 쪽을 지금 키워나간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시각을 어떻게 보냐의 차이인 거죠. 훼손을 시키는 거냐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밸류에 대한 플러스 알파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프레임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지만 저는 일단 후자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시국 자체가 AI 인프라 확장 시국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숫자를 봐야겠죠. 일단 2025년도 매출 기준으로 딱 놓고 보면요. 23조 정도가 되죠. 그리고 3월 6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81조 정도가 돼요. 그러면 PSR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대략 한 3.4배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LG엔솔이 지금 제시를 한 기준 2026년도 전망치를 놓고 보면요. 매출이 한 27조에서 28조 사이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요. PSR이 2.7배에서 한 2.9배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기존의 3.4배에서 레벨 업이 되는 게 아니라 레벨 다운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에 대한 부분들의 비교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LG엔솔이 지금 9.2%, CATL이 39%이다 보니까 절대 점유율 격차는 굉장히 커요. 다만 성장 전략에 대한 방향성이 일단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가이던스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요. 재평가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PSR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지금의 주가가 고평가라는 인식이 아니라 저평가라는 인식 혹은 재평가 인식이 크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같이 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시총이 높고 삼성 SDI도 그렇고요. 또 SK온도 그렇고요. 뭐 우리가 단기간에 먹으려고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가격이 비싸다라고 논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부분들인 거죠. 자, 그럼 하나 우리가 잡아볼 게 있어요. 같은 SNE 리서치 자료를 총량 대비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8.8기가와트시 1187기가와트시가 약 한 9.2%.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위에서. 그리고 CATL 같은 경우는 464.7기가와트시에 약 39%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절대 점유율 격차는 크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것은 인터배터리 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격차에 대한 부분들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놓기보다는요. 일단은 인터배터리에 조금 더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고 여기서 실제 고객의 수주가 동반이 되는지를 조금 더 프레임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둘째는 여기로 넘어가겠죠. 6월 말 넥스트 스타의 에너지 전환 이후에 얘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미에서 EV의 ESS 캐파가 재배치가 만약에 숫자로 찍히는지 이 수치가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2028년에서 30년 사이에는 사실상 한화큐세 미국 법인량에 대한 부분들의 5기가와트시의 공급 계약처럼 북미 전력망 쪽에 대한 부분들의 ESS가 몇 년짜리 프로젝트로 이어지느냐가 아마 그 다음 레벨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의 시나리오를 놓고 보면요. 딱 두 갈래로 나눠져요.
강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인터배터리의 수주 확인, 그리고 넥스트 스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전환 후에 북미 ES 쪽의 부분들의 물량이 증가를 한다면은 당연히 강세 쪽으로 기울 것이고, 반대로 유럽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전쟁이 가속화가 되면서 고객 변수로 인해서 또다시 EV 가동률이 재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좀 더 쉬어갈 타이밍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가동률이 다시 재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클까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2차 전지가 워낙 많이 두들겨 맞은 상황에서 EV 쪽의 가동률을 더 하락을 시킬 만한 어떤 변수적인 부분들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는 문득 딱 떠오르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전자 강세 시나리오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뭐 두 갈래 시나리오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ESS 신규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실현이 돼야 됩니다. 얘네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캐펙스 쪽에 대한 부분들이 뭐 마이너스가 되든 40% 플러스가 되든 유지가 돼야겠죠. 말을 한 것처럼. 그러면서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의 재평가가 분명히 돼야 돼요. 그러면서 PSR이 일단은 내려와야겠죠. 그래야 주가가 재평가가 될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약세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가동률 하락, 그리고 얘네들이 제시한 가이던스가 전체적으로 붕괴가 되는 거, 그리고 EV 마진의 추가 압박.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약세를 제가 넣었다라고는 하지만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말이고요. 세 번째는 이 가이던스가 전체 붕괴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뭐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리레이팅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약세 시나리오는 크게 그렇게 너무 염두를 해두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제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은 다가오는 인터배터리.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말 넥스트 스타의 전환 후에 북미 ESS 쪽에 대한 부분들의 물량이 정말로 증가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캐펙스 쪽, 그리고 증권사의 목표가 평균치가 지금 한 56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현재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계류율이 한 5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가는 이제 전일 날짜 기준이에요. 왜냐 애프터마켓까지 있기 때문에 전일 날짜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만이 PSR이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이 돼가지고 전일 날짜 기준을 넣고 돌립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계류율 자체는 한 50% 기준이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크는 일단은 뭐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 더 이상 떠오르는 저는 리스크는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는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다 근데 저는 구조적으로 2차 전지 쪽, 뭐 LG엔서도 마찬가지지만 플러스로 2차 전지 전체를 붕괴를 시킬 만한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 하면은 두 가지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을 보면요. ESS 저잔형 리레이팅이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6월 말에 넥스트 스타 이후에 북미의 ESS 물량이 숫자로 확인이 되는 그 순간이 진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봐요. 일단은 리레이팅은 유효하지만 이때가 가속도가 붙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치 투자하기에는 좋은 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단, 막 급하게 비중을 오버해서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조금씩 천천히 사 모으기에는 좋은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을 내리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LG 엔솔은 제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제가 체크를 통해서 또 다음 컨텐츠로 준비를 해볼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또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